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병오년 띠별 운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영상인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입니다. 자, 병오년도 제가 일간별 운세 그리고 띠별 운세를 각각 올릴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일간인지 일간을 찾아 영상을 듣고 또 내 띠의 운세를 들으면 어느 정도 내가 병오년에는 큰 틀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띠의 운이 중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띠라는 건 내가 태어난 연, 바로 여기에 있는 글자죠. 사주의 시작점에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큰 틀, 큰 판에서 이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세한 줄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돼지띠는 뭐 먹을 복이 타고났다. 자, 용띠나 범띠는 기가 세다 이런 속설들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속설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 그 띠들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글자를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의 띠별 운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주에서 한 해의 운세풀이를 할 때 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종합을 하면 결국 그 해의 운세풀이가 나오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이 띠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이 띠를 중심으로 한 해에 들어오는 글자를 살펴보면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임목이 병오년에 오화를 만났을 때 어떤 환경이 되느냐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주의 구조에 따라 그 결과나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내 띠가 병오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먼저 이 범띠는 병오년에 화개살이 되는 한 해예요. 자, 화개살이라는 것은 자, 빛날 화에 덮을 개라는 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밖으로 향해서 빛나야 할 빛이 덮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만 봐도 큰 틀에서 범띠들은 병오년에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지 조금 느낄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만 보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라고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풀이해서 설명드리자면 병오년은 범띠에 좀 연기를 좀 해야 되는 한 해예요. 약간의 포장이 필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장으로 인한 재주를 좀 부려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척, 없는 척, 안 그런 척 연기가 좀 필요하죠. 어쩌면 있는 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것과 같이 좀 뭔가 갈무리를 좀 해야 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연기와 포장을 하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어떤 일들이 다시 벌어지는 한 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들이 이 병오년에 벌어지거나 뭐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뭐 과거에 있었던 상황, 장소, 사람에 대해 다시 재발동하는 시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뭐죠?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해라, 제대로 마무리를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발동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복구의 의미도 있어요. 복구. 복구해서 마무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재생하다, 복구하다, 회복하다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는 한 해인데 이제 과거에 결국은 내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을 병오년에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한 해인 거죠. 그래서 좀 이럴 때에는 일을 벌리기보다는 결국은 정리정돈과 마무리를 목표로 세우는 것이 좋은 한 해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재물적인 인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진 않아요. 네, 그냥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만약에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병원연의 범띠들은 맞이한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연락이 와도 그게 분명 헤어진 이유가 있죠. 기다리는 만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네. 그래서 재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한 해예요. 재회 운이 좀 있는 거죠, 이 인목분들은. 그리고 이제 병원연의 범띠들은 일의 다양성이나 좀 이중성이 벌어지는 한 해예요. 이중성이라는 것 자체가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 내 속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좀 존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보상은 있는 한 해입니다. 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병오년의 정리정돈의 해이니까 마무리 짓는 한 해로 좀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병오년이 지나거나 또는 병오년 말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좀 한 해를 준비하는 게 좋은데, 또 먼 거리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 시기예요. 먼 거리. 이제 아마도 여행이라든지 이사, 해외 이런 운들이 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해서 꼭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내가 선택한 것, 자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병오년 범띠 운세를 살펴봤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자, 토끼띠도 두 번째 삼재이죠. 제가 늘 삼재는 모든 삼재에 해당 띠가 다 나쁜 일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의 삼재이지만 어떤 다른 삼재 때는 신사년, 임오년 이런 식으로 위에 천간의 글자가 다른 형태의 삼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각자 내가 겪는 삼재가 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토끼띠가 삼재라서 다 안 좋다라고 보진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자, 인생에서 주기마다 한 번씩 3년 동안은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12년 주기로 좀 너무 자만하지 말자라는 의미죠. 자, 이런 삼재를 바탕으로 한 토끼띠는 자, 육해살을 만나요. 육해살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저승사자를 마주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병오년 한 해가 잘 안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단정 짓진 않아요. 자, 왜냐면 이 저승사자를 마주보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보통 저승사자는 언제 만나죠? 이제 죽기 직전에 만나죠. 그래서 죽을 각오로 뭔가를 해야 되는 한 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를 겪을 때는 죽기 직전에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옛날 일이 쭉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토끼띠는 병오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돌아보는 일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관계나 정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죠. 상황보다는. 그래서 뭔가 내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하는 시기라고 보기보다는 좀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한 해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승사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니까 순응하는 한 해를 좀 보내는 게 좋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쨌든 저승사자를 만난다라는 거는 좀 놀랄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기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동안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통사고라든지 약간 사고 관련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크게 일을 안 벌리면 무탈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랄 일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생긴다라는 것은 일단 나 외에 주변의 내 가족 또는 주변 인물들의 걱정거리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좀 내 사주 구조가 부모 걱정을 좀 해야 하거나 자식 걱정을 좀 해야 하거나 또는 형제 걱정을 좀 해야 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사주 구조다. 그러면 또는 그런 대운이다 하면은 이 병원연에 나 외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죠. 이것은 사주를 미리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미리 준비하고 생각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토끼띠의 묘목은 이 오화라는 글자를 만나서 파살이라는 것이 생겨요. 파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내면적으로 약간의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해요. 이제 일간에 따라서 이 묘목과 오화가 지칭하는 육친, 십성에 관련된 내부 균열일 수도 있고, 이 연지에 있기 때문에 뭔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의 균열 또는 조부모님에 관련된 문제나 이슈 등이 좀 있을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좀 미묘한 조정이에요. 겉으로 이것이 뭐 강하게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을사년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용띠입니다. 자, 병오년의 운세는 이 용띠 입장에서는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역마, 이것도 살의 일종이죠. 사전적 의미는 늘 분주하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애군이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말을 타거나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거리에 한계가 있죠. 한계. 근데 지금은 한계가 없어서 이 역마 살로 작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군이다라고 보진 않는 거. 이제 하나의 삶의 형태로 작용되는 시기인 거예요. 자, 다른 때에 비해 이 용띠들은 병오년에 좀 많이 분주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팔자에 원래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운에서 만나는 것은 좀 다른데, 일단은 많이 이동하는 것은 맞다. 맞지만 여기서의 나의 주도권이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은 직장 부서의 이동 이런 이동이 좀 있는 거죠. 변화, 이동. 자, 크게는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한 해예요. 물론 이제 한 해 운이라서 직업이 아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 지금 이 을사년에 용띠신데 직업 자체를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이나 그런 선택지 상황에 좀 놓여지신 분들은 이 병오년에 이런 것들이 진짜로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 이동이나 또는 직장의 지역 이동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이동이 묵은 문제를 털고 떠나는 거라고도 보기 때문에 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주도권이 없다는 것은 타인으로 인한 일이라는 거예요. 타의적인 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이동이 있다면 직장의 일 자체,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원치 않은데 이동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일 자체의 움직임으로 협업을 하게 돼서 지역 이동을 한다든지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뭔가 뜬금없이 주거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주인이 나가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로 인해서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이런 주거 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한 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이동이나 변화를 즐겨서 하는 사주 구조도 있어요. 하지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돈벌이, 그래서 이 반대 속성을 안 좋다라고 인식하기 마련인데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원래 이런 변화를 좀 겪어야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안정적이면 행복, 불행,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가 돼야 좋은지 불행한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겪어야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한 해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은 용띠들이 이런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을사년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범띠, 토끼띠, 용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